제가 6연승인가 했어요. 근데 바로 저희 팀에 4연패 2명을 잡아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 판 왔구나.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냥 왜 방풀을 하고 이 사람들을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시간에 그냥 님 큐나 돌리세요. 발로란트랑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팡크스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톱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오현주님, 넥터에어님 김태훈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발로란트 패치 소식이랑 좀 뭐 e스포츠 얘기들을 해볼까 네. 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은 없었어요. 뭐 e스포츠 뉴스가 있을 만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미 로스터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고 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뭐 아메리카스 소식, 뭐 비자 문제 이런 건데 다 해결된 것 같고 그것도 그래서 그냥 잡다한 얘기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발로란트에 이번에 작은 패치가 있었어요. 이게 작은 패치라고 봐야 되나요? 작은 패치인데 e스포츠에 영향을 끼치는 패치였죠. 아, 네. 바로 네. 12.06 패치입니다. 네. 웨이레이 얘기죠. 뭐 이미 라이브 서버에서는 진행된 지 좀 됐죠. UI 업데이트와 함께 그 웨이레이 포화가 즉발이 되는 게 아닌 장착 형태로 이제 들고 던지는, 그래서 이제 포사티가 안 돼요. 쉽게 그쵸. 말해서. 예, 아. 포사티가 안 되기 때문에 웨이레이가 칼질 한번 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스테이지 1에서는 이 패치가 적용이 안 된 상태라서 웨이레이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제이크 씨님께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퍼시픽은 4주차, 그러니까 대회 4주차부터 적용된다라고 이제 X에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4주차면은 언제인 거예요? 플레이오프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결승까지 봤을 때 7주 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스테이지 1이. 근데 4주 차면은 반 넘은 후니까 원래 패치가 제가 알기로는 대회 기준으로 4주, 그러니까 한 달 이후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 기억으로는 원래 맵이 신규 요원이나 네네. 요원이 나왔을 때는 2주 동안 못 하고 3주 차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갖고 이게 뭐 이번에는 뭐 4주부터 되는 걸로 뭐 그렇게 자.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이 웨이레이의 패치는 너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너프죠. 엄청난 그러면은 너프죠. 4주 동안 일단은 빨아라. 웨이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꿀을 좀 빨 수 있는 건데 왜 너프 됐는지 한번 좀 볼게요. 개발팀의 얘기겠죠. 다른 스킬과 연계할 경우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확인된 거지? 대회에서 확인된 거예요. 대회에서 확인한 거죠. 저 산티아고 때도 네온이 판을 치긴 했지만 웨이레이의 포사티가 되게 임팩트가 그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확 중요도 높게 생각하는 게 그 불쾌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기력하게 포화를 맞으면은 그 다음 스킬이 확정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된다 라는 불쾌감을 없애고자 하는 패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타격대는 원래 위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안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위험하게 하기 위해서 즉시 사용이 아닌 장착으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거 패치노트를 읽었는데 엔트리는 그 자기를 위해 스킬을 써야 되는데 포사티는 팀원을 위해 스킬을 CT 다. 써주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토대. 밑에 보면 팀과 협력하여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그러니까 완화하는 데 스킬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포화도 내가 위험하던가 내가 죽이기 위해 써야 되는데 사실 포사티는 내가 죽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변경하지 않았나. 근데 뭐 어쨌든 그냥 심플하게 요약하면 구려졌다. 맞아요. 네, 맞아요. 과연 이제 웨이레이가 나올 것이냐 4주차 이후로.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장점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연계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네. 저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요루 과연 나올 것인가 했었는데 나왔습니다. 젠지가 썼죠. 나와서 근데 이때 제가 중계 때도 그 비하인드로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마 젠지가 이 조합으로 연습한 건 팩트일 거다. 패치가 적용되기 전 버전으로 계속 연습을 했을 거고. 근데 갑자기 패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패치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서야 바인드까지 깎기에는 늦은 거지. 아직은 요루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써봤는데 영 아닌 거지. 아마 제 추측이 맞다면 다음 경기 때도 요루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웨이레이도 일단 네네. 지금 4주 동안은 쓸 수 있으니까 열심히 쓰다가 그 라이브 서버를 좀 통해 갖고 변경된 웨이레이를 쓰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팀들 이번 1주차가 지나면서 팀들의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들하고 지나면서 그냥 뭐 수다를 떨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냥 떠드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 4주차를 염두하고 웨이레이를 포기한 팀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거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4주 뒤에 플레이오프나 또는 더 높은 뭐 런던을 바라봤을 때는 맞아, 우리에게 맞아. 독이 된다. 아예 내려놓는 팀도 있고, 반대로 CN 리그는 모든 맵에서 네온 웨이레이 있어요. 거의 뭐 과장해서 말하면 99%가 써요. 그러면 그들도 네. 어쨌든 이 웨이레이 너프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또 연습은 하긴 해야겠네요. 해야죠. 근데 지금은 뭐 CN 리그는 당장 챔스에 대한 포인트가 1.1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챔스 상하이에서 하니까. 근데 제 추측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루너프 패치가 이번에 산티아고
치카고 때 이제 그 믹스 나오면서 공개가 됐잖아요. 패치가 그쵸. 그때. 그러니까 야 대규모 패치 원래 마스터즈 끝나고 신요원 나오면서 대규모 패치 됐는데 요루는 팔다리 잘렸지만 웨일레이는 살아있어 하면서 이제 네온 웨일레이를 주구장창 연습했을 거예요 팀들이. 그러면서 2주 후인 12.06 때 갑자기 야 웨일레이 왜 이제 와서 너프를 시키지? 이럴 거면 차라리 12.05 때 하지 하면서 아까 빈모님이 말한 그래도 우선 연습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네온 웨일레이를 쓰고 이걸 하면서 분명히 뒤에서는 다른 요원 조합을 연습을 하고 4주차 때 뭐 변경을 하기 위해 하는 팀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세일님이 왔는데 왜 한 번에 패치 안 했지에 대해서 꼭 고민해봤거든요. 예전에 대규모 칼질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뭐 그런 피드백이 있었잖아요. 적응하게끔 하나씩 좀 하라고. 근데 진짜로 하나씩 한 거야.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프로 기준에서 짜증나는 패치가 맞아요. 왜냐면 그치. 할 거면 한 번에 하지. 왜냐면 지금 어찌됐든- 웨일레이가 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꽤 나오고 있죠. 근데 선택을 퍼시픽은 낮은 확률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 정도면 30%대면은. 그러니까 네온은 사실 말이 안 되는 픽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엔 요르의 자리는 웨이레이가 대처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리는 예상대로 웨이레이가 들어간 거고 안 쓴 팀도 물론 있습니다. 맞아. 알겠습니다. 일단 웨이레이의 너프 소식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랭크 매칭 시스템 관련된 얘기가 마닥개님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요. 네, 그래서 잠깐 한번 볼까요? 맞아요. 네. 산티아고에서 한영 자막이 다 있어서 제가 번역을 안 해줘도 네. 돼요. 어쨌든 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요약하면은 뭐죠? 방금 개발자분이 그 랭크랑 컴페티티브, MMR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50%의 승률을 목표로 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 매칭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게 뭐 있다라고 밝혀져 갖고 네. 팩트로 이제 좀 핫했죠. 댓글에서 그러면은 라이엇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심했던 그러니까 너 이것도 이겨봐. 근데 이게 뭐 왜 나쁜 거예요? 매칭이 이제 MMR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네. MMR이라는 게 거기 비슷한 사람들끼리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력이. 맞아요. 근데 잡았는데 내가 이겨서 승률이 70%야. 그럼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70%인 유저가 50%가 가깝게끔 만들겠다라는 뜻은 승률이 저조하거나 MMR 대비 더 낮은 MMR 유저를 매칭을 시켜준다라고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네네. 거잖아요. 보세요. 뭐 세일님이 게임을 해요. 근데 한 12연승을 했어. 네네. 12연승을 했으면은 사실상 뭐 승률이 이제 80%라고 할게요. 네네. 네. 근데 잘 했으니까는 80%가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당연히 본인보다 더 높은 사람과 붙을 기회를 줘서 당연히 이게 50%로 떨어지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슈가 있어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추가로 마닥개님이 물어보는 이유가 50%라는 이 개념은 사실 옆 동네 게임 뭐 롤 뭐 이런 데서도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뭐 팩트로 밝혀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50% 맞추는 건 오케이인데 마닥개님이 여기서 문의한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방금 시바견님이 말한 내가 연승을 하면은 상대 팀이 더 빡센 애들로 잡혀서 너 얘네도 이겨봐 이게 정상인데 마닥개님이 문의한 거는 내가 연승을 했어. 근데 상대 팀이 더 빡세야 되는데 상대 팀은 비슷한데 내 팀원들이 족 같은 애들이 잡혀갖고 얘네도 데리고 이겨봐 이게 된 거예요. 아, 네. 자 이건가요? 그러면 자 네. 이렇게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세일님이 12연승을 했어. 음. 그러면 이제 13번째 게임에서는 그 우리 팀과 상대 팀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합이 100이야.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대가 잘하는 팀이었고 150대에서 그쵸. 매칭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아니고 정상인데 상대가 100이야. 100이고 우리는 우리는 뭐- 70이야. 이게 불만이어서 마닥개님이 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나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 데리고 이겨봐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 같아요. 네.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들과 만나면 안 되는 MMR인데 그쵸. 나한테 무게추를 달아줘. 아. 그러니까 근데 이 방식이 시스템상으로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시바견이 말한 대로 13연승, 12연승을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높은 MMR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환경에 5명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환경에 10명을 모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동시 큐가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무게추를 다는 게 큐가 빨리 잡히는 그치.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맞지. 제 추측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어쨌든 뭐가 됐든 이걸 50% 가까이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는데 네네. 왜 그래야 돼요? 왜 50%로 게임을 뭐 잘할 수 있잖아. 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생각에는 이게 메인 목표라기보다는 봐봐요. 10명의 게임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10명을 찾아서 묶을 거냐 각각 5명씩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불멸이 있어. 불멸 3이야. 근데 그 불멸 3을 어떤 기준으로 나머지 뭐 위아래로 뭐 불멸 1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레디언트 완전 간당간당한 애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잡으려면은 사실 이 승률
승률이 메인이 아니고 Q를 빨리 잡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이 50%가 저절로 맞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나 센 애가 있어, 막 승률이 80%야. 그럼 얘는 이제 질 때가 됐어. 근데 얘는 잘하니까 그냥 계속 높은 애들이랑 해갖고 승률이 뭐 100%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100% 승률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큐가 안 잡혀서 그런 거라고. 아. 그러니까 승률 80% 10명을 모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큐를 40분 돌려서 안 잡혀. 그러면 라이엇한테 야 니네 씨발 일 안 하냐? 그러면은 야, 사실상 이 승률 50% 가까이 유지하는 건 저희 목표 중 하나입니다.를 다르게 말하면 Q를 빨리 잡게 하겠다. 큐를 빠르고 빠르게 다양하게 잡히게끔 분별력을 아. 좀 더 편하게 만들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상충되는 게 유저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쵸. 자 12연승을 했어요 세일님이. 네. 근데 저도 빈보님도 12연승을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 다음 판에 이 둘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있죠.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레디언트예요. 세일도 빈본도 레디언트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 베스트예요. 그러면 무게추가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 4명 박으면 돼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패배하잖아. 무조건 지니까.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적잖아요. 같은 시간에 큐를 돌릴 경우에가. 근데 다 레디언트나 또는 불삼 분리로 이루어지는데 세일님 팀은 12연승이니까 세일이 제일 잘해. 근데 불멸 3이나 불멸 2 쪽을 또 많이 배치해. 근데 그 중에 승률이 낮은 애를 배치하는 거야. 그치. 아. 그 대신 세일의 상대편은 불삼이나 레디언트 좀 더 평균 티어가 높은데 승률이 낮진 않고 딱 50% 평균을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얘네 쪽이 더 세지. 5명은 평균을 냈을 때 세일이도 50%고 얘네도 50%인 거야.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4명이 너무 막 승률 10% 20% 이런데 세일님만 승률이 80%니까 이게 4명을 무게추를 달고 하기 너무 어려운 거지 게임이. 그럼 뭐 이런 식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12연승을 했어.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은 5연패인 뭐 4명.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는 그럴 수도 있죠. 3연승 그냥 5명. 5명. 여기가 좀 안 좋게 된다. 그쵸,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 근데 이게 티어는 다 비슷한 거고 사실. 티어 그쵸. 자체는 비슷한 거죠. 왜냐면 실제로 게임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매치메이킹 할 때 매치할 때 그 트래커 치지 보면은 그 점수랑 몇 연승 중 몇 연패 중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실제로 어제 있던 일인데 제가 6연승인가 했어요. 근데 바로 저희 팀에 4연패 2명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상대는 뭐 1승 1승 그냥 1패 무난한 1패 무난해. 무난해. 그거 보고 아 이 판 왔구나. 이 진짜 생각을 됐구나. 했어. 예. 네, 어쨌든 뭐 라이엇의 이 개발 의도라고 해야 되나요? 플레이 승률 50% 네네. 이게 어떻게 잘 지켜질지 이게 얼마나 또 그런 플레이어들한테 원성을 살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도 약간 조금 민감한 주제라고 얘기 들었어요, 세일님. 그쵸. 뭐 이것도 근데 발로란트가 출시되고서부터 꾸준히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트림 스나이핑이나 뭐 어뷰징이나 뭐 그런 등등 되었던 문제들인데 항상 언급되었던 건데 이제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지. 계속 네. 누적이 된 거죠, 사실. 터진 거지. 바로 방풀? 그쵸. 네. 이게 규태님 영상에서 좀 봤는데 네. 사실 이게 김규태님 영상뿐만 아니고 이 시기 때 제가 알기로는 갓데드님 그리고 이제 뭐 덴모님 등등 뭐 상위 랭커들을 방송을 열심히 하시는 이제 파트너 스트리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영상이 올라왔을 거예요. 요 영상이죠. 네, 요 영상인데 네. 조회수 보시면은 11만 회로 되게 자극적으로 잘 뽑혔어요. 근데 네. 저희 채널에서도 옛날에 그 초반에 방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가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틀그라운드를 예시를 들었거든요. 파트너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들은 직통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근데 그걸 만들어주면 어떻게 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그 파트너 스트리머들에게만 권력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런 얘기 막 이런 했었죠.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그냥 그 유야무야 넘어갔던 걸 기억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건 대부분 다 좀 잘하는 천상계 지금 이런 분들 그쵸. 얘기인 거죠. 근데 그쵸. 이게 천상계도 있지만 아래쪽은 또 이제 부스팅이나 어뷰징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특정 시간대에 저 티어에 뭐 큐 돌려서 어뷰징하거나 아니면은 부캐로 막 부캐 어떤- 작업하거나 고의 트롤링하거나 이제 심지어 패작도 있고. 근데 저희가 지난 주차에 영상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발로란트 망했나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의견 나왔던 게 고의 트롤, 욕설 문제. 근데 신고해도 처벌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절머리 나서 게임 접는다. 이런 의견들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많은 스트리머들의 어뷰징 얘기들, 적용 얘기들, 그리고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그냥 신고 기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은 어뷰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을 완전히 저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어뷰징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알기로는 고티어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규태님 영상과 데드님 영상에서 나왔던 그 얘기를 발췌하자면은 그 고티어 중에도 프로 지망하는 아마추어가 있을 거고 어느 아카데미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고티어끼리 연락하는 커뮤니티가 있대요. 아. 디스코드나.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친해진 친구들끼리 방풀을 저격을 하는 이제 멤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얻는 이득은 뭐예요? 그냥 재미죠. 재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그도 저격하는 이유가 스트리머들이 미션을 받잖아요. 뭐 1킬당 1,000원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드립니다 하는데 가서 그걸 방해하러 가는 방해하는 거지. 거야. 그래서 실제로 데드님이 영상에서 제발 그만 부탁한다고 했던 이유가 데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드님 말로는 다른 스트리머들에 비해서 나는 진짜 생업이 너무 심각하게 걸려 있다. 킬 미션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승리 미션이 그 돈들이 난 모여서 되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인데 이들이 계속 저격을 해서 내 승리를 뺏어가니까 미션 실패로 이어서 결국엔 영업 방해가 된다. 근데 실제로 영업 방해로 영업 방해네.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뭐 버니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사들 있잖아요, MCN들이. 네네. 그래서 더 저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자료를 모아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음. 영상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네. 이런 방풀 하시는 분들 저희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크리에이터 분들 다 네. 발로란트를 가지고서 어쨌든 재밌게 뭐 생업일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크리에이터인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별로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잖아요, 사실상. 안 문제가 좋아요. 있죠? 네. 뭐 네. 둘러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 그냥 왜 방풀을 하고 이 사람들을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시간에 그냥 님 큐나 돌리세요. 아니면 그들도 크리에이터가 되던가. 아 그러던가. 차라리. 근데 뭐 어찌됐든 그냥 그런 걸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뭐 그런 크리에이터들 거 외에도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방풀 이슈긴 한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게임 내 일부러 패작을 하거나 어뷰징. 아니면은 어뷰징을 하는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리플레이로 딱 보면 보인다는 얘기니까는 네. 보이죠. 근데 혹시-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나 발로란트 팬들이 제발 처벌 수위 좀 강하게 해라가 의견들인 것 같아요. 계정을 갈라버려라 그냥 아예 네, 날려버려라. 아니, 가르던가 음. 그리고 신고가 돼서 이게 처리가 되는 게 맞냐라는 의문들이 계속 남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저격러가 아닌 예를 들어서 고의 트롤러 또는 패장러, 뭐 패드리퍼, 욕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만연한 거야. 처벌이 안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약간 진절머리가 난다가 어뷰징과 저격 사건에 연결돼 연결된 있는 것 거죠. 같아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골치 어쨌든 아파요. 좋지 않은 것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발로란트 씬을 위해서라도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가지 팁이 제가 뭐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저도 패드립을 먹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가지고 라이엇 그때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관련된 일을 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좀 디테일하게 장문으로 써달래요. 맞아. 그 얘기를 제가 듣긴 했어요. 신고할 때 장문으로 써야 네, 날릴 근데 수 이게 있다. 장문이라는 게 구구 욕설했으면 아니고 그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세일이 나에게 뭐라고 불쾌감을 주는 욕설을 했음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필터링이 뭐 AI 됐던 뭐가 됐던 잘 걸치나 봐요. 피드백 됐다고 왔다고 맞아요. 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발터 채널 보시는 분들도 좀 정성 들여서 신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투어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새끼 이거 좀 어뷰징인 것 같다, 판단 필요하다 하는 거 있으면 리플레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리플레이 보면서 발문처 같은 것도 해도 되잖아요. 리플레이 녹화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네네. 아니면 뭐 저희랑 연결해갖고 그분이랑 이제 디코로 이렇게 딱 연결해서 하면 보면서 저희가 발문처 같은 거 한번 해드리면 되겠네요. 뭐 그렇죠. 어쨌든 뭐 이런 발로란트 게임 자체와 관련된 소식들이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